자, 여러분 이제 이어서 동명이인 찾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여기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면 한 반에 여러 같은 이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보통은 이제 호텔 같은 데서 일을 하시면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손님 중에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해요? 객실 번호나 아니면은 코드 그런 게 우리가 레저베이션 슬립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겠죠.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를 일일이 프로그램 해가지고 찾을 때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F 쳐가지고 뭐 이렇게 다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 방법보다 이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ERP 시스템이나 호텔에 있는 Property Management System, PMS라고 하죠. 거기에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그렇게 찾는가? 그 다 알고리즘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알고리즘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겠죠. 자, 보시면요. N개의 사람 이름 중에서 같은 이름을 찾아 집합으로 만들어 돌려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일단 제대로 녹화가 그렇죠. 아까 제가 한 5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녹음 버튼을 안 눌렀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N명의 사람 이름 중에서 같은 이름을 찾아 집합으로 만들어 돌려주는 알고리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여러 사람 이름 중에서 같은 이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죠. 리스트를 쫙 보고 같은 이름이 있다면 같은 이름을 새로 만든 결과를 집합에 이렇게 넣어주겠죠. 그런 다음에 그런 애 있어? 그러면은 그걸 보여주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 입력에 N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결과는 같은 이름이 들어가 있는 집합, 셋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조금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집합 개념 배웠죠? 그걸 이제 셋입니다. 집합의 특성이 있어요. 두 명이 있든 뭐 할든 같은 이름일 때 하나로 칩니다. 그게 이제 집합의 특성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중에서 일부만 갖고 와. 그럼 부분 집합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이제 sub, 그쵸? subset이라고 합니다. 그 sub 하면은 그 부분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이름으로 구성된 리스트가 Tom, Jerry, Mike, Tom,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집합은 두 번 나오잖아요. 탐이라는. 결과는 집합은 그냥 탐 하나로 쳐요. 그쵸? 근데 일단은 우리 리스트에는 두 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동명이인.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집합이라는 건요. 리스트와 같이 정보를 여러 개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파이썬의 기능이고요. 집합 하나에는 같은 자료가 중복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집합은. 원래 수학적으로도 그래요. 자료의 순서도 의미가 없다는 게 리스트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복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하고 차이가 뭐냐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료 순서가. 그쵸? 그래서 이 보시면 우리가 셋이라는 거를 이제 빈 공간을 세트를 이렇게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걸 S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트라고 치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S에서 각각 add 하나씩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개. 그 S에서 두 개. 그러면 이미 2가 여기에 1, 2가 지금 여기 1, add 1을 넣는다는 거예요. 원소를. 2. 그 다음에 2를 넣어봤자 이 집합, 우리 아는 이 중괄호죠. 이 중괄호에는 중복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2만 딱 있는 거예요. 우리가 리스트에는 우선 이렇게 나타내는데 1, 2, 2 이렇게 지금 됐겠잖아요. 그러면 집합은 하나, 둘, 여기 두 번 들어가든 중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S를 치면 이렇게 중괄호 형태의 1, 2만 나와요. 근데 이 집합 S에는 자료가 두 개만 딱 돼요. len 값 하면은 전체 크기, 길이라고 그랬죠? 2만 나와요. 그리고 1하고 2하고 2하고 1하고 이게 이꼴 관계라고 그랬죠? 파이썬에서는 예를 들어서 A 이거 해줘야겠더라고요. 2다. 그러면 요게 여기 A에다가 집어넣어줘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삽입 연산자라고 해요, 이런 걸. 근데 서로가 같다. 그래도 true로 나와요. 이 논리 연산자로 나옵니다. 이게 같니? 그러면 같다고 true라고 나와요. 왜? 순서하고 무관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빈 집합을 만들려면 set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집합 아무것도 없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료를 추가하려면 거기에 만든 셋에 만약 셋이 A라는 셋이 있으면 이렇게 이게 A 아까 봤죠? A라고
하고 셋을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메모리 할당하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공간에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add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씩 인수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좀 공부 좀 할게요. 자주 쓰는 집합 기능을. 그래야지 이게 이런 게 책이 잘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코드 갖고 그냥 분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코드 들을 때는 아는데 안 돌려보거나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 그래요. 그래서 len 함수는 집합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set하고 빈 공간을 s에 넣어주고 len s 빈 집합이니까 0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거 한 번씩 직접 한번 쳐보세요. 꼭 주피터 노트북에다가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자료 개수가 3개이므로 3. 그쵸?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요. 이런 거 잘 뭐 혼자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할게요. 내가 뭐 추가로 숙제를 안 내주더라도 여러분 이게 제가 조교랑 어떻게 됐는지 교문서는 다 확인해 수업과랑 확인해 봐야겠지만 만약 이게 뭐 중간고사까지만 절대평가인지 아니면 기말고사 때까지 다 절대평가인지를 확인해서 제가 뭐 시험도 시험이지만 출석이 100% 원래 출석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출석이 100%인데 이게 중간고사 때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잘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좀 공부하려고 노력해서 이거에 관련된 파이썬 공부도 하고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제가 좋은 점수를 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원래 옛날에도 타학교다 우리 학교에서도 별명이 비폭격기예요. 더 이상 상대평가라서 입력이 안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시험이 뭐 쉽진 않아요. 뭐 들어보셨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간고사는 좀 쉽게 기말고사는 좀 어렵게 내는 편인데 제가 이게 기말고사 때까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다 그러면 기말고사는 그냥 다 객관식 그냥 20문제만 내고 그쵸? 오픈북, 오픈 노트북으로. 그리고 이렇게 숙제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A를 드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런 악조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 이렇게 이동 시간이나 이런 거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꿈이 이번 학기가 만약 다 절대평가하고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하면 별명을 A 폭격기라는 이름으로 별명을 좀 받고 싶어요. 명예의 전당에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신 그냥 다 그냥 그쵸 선심 뭐 그쵸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공부한 좀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리해도 보내지 마세요. 숙제만 보내시고 왜 지금 이메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죽겠어요. 답변하기가. 그래서 출석 체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 볼 때 나 이만큼 열심히 했어요 하고 하면은 제가 이뻐라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봐봐요. 렌이 1, 2, 3이에요. 그러면은 길이잖아요. 3. 그쵸? 거기다가 어떤 거에 집합에 자료 추가할 때는 add. 근데 어떤 걸 변수 a를 선언했으면 a 점 하면은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s니까 s 점 add 4 하면 요건 뭐예요? 여기에 4를 집어넣으면은 s를 프린트 s를 딱 하시는 순간 1, 2, 3, 4예요. 알았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해도 나와요. 그 프린트를 보통 안 하고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파이썬은 그냥 s하고 컨트롤 엔터 쳐도 보통 프린트 s라고 인식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자동 기능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자, 그래 디스카드는 버리다는 뜻이잖아요. 이 카드를 디스하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죠? 디스카드는 버리다. 그러니까 자료 X가 들어있다면 삭제한다. 그래서 S가 1, 2, 3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S 디스카드 2를 삭제한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1, 3이 나오겠죠.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 명령문에 익숙해지니까 보는 거랑 직접 몸으로 때우는 거랑 그쵸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 몸이 기억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꼭 해보세요. 집합의 모든 자료를 지운다. 그러면 clear. 그쵸? 그러면은 빈 집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이거 포문 할 때도 나오죠. 이 중에서 그냥 S라는 집합 중에서 X야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자료 X가 집합 S에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그러면 뭐로 나와요? True나 False 이렇게 논리자로 나오겠죠. 이런 논리 True, False를 불리언이라고 합니다. 불함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구조를 이러면서 살짝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 논리 연산자나 불리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산수학이라고 컴퓨터 공학과에서 굉장히 중시하고요. 이게 뭐 전기 회로, 뭐 계산기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계산기가 그 컴퓨터의 중간 단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논리 회로가 뭐 별로 저도 처음에 할 때 정말 배우기 싫었거든요.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근데 이 논리 회로가 딥러닝까지 갑니다. 결론적으로 하면 XOR이라고 해가지고 AND 연산자, OR 연산자 이런 거,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규합을 해서 실제로 딥러닝 기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뭐 다른 것도 다 수학이 일상생활에 처음에 여러분들도 옛날에 뭐 전 정석 세대니까 정석으로 보면서 집합 외배우고 행렬 외배우고 시험은 확률 통계에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폭망한 사람인데 실제로 행렬, 집합 이게 컴퓨터랑 엄청 관련이 있고 결국은 행렬이 선형대수라고 그래서 행렬 연산자로 다 모든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확률 통계, 그쵸? 여러분들이 확률 통계를 포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딥러닝 들어가면 이제 손도 못 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다 모듈화 돼 있어서 손은 댈 수 있어요. 문과생들도. 그렇지만 원리를 이렇게 알고리즘이나 하나하나 배워놓으면 나중에 그걸 배울 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일단은 구조를 이해하고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 자, 보시면 S가 1, 2, 3이라고 있는 원소가 있는 집합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이 S라는 집합 안에 2가 있어? 있으니까 true. 5 있어? 없잖아. false. 그리고 not in이니까 부정이죠? 그러니까 true를 찍습니다. 알았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긍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서 자 동명이인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냐 이 책이 참 잘 돼 있어요. 이 상황을 잘 우리는 처음에 탐, 제리, 마이크, 탐이라는 이 네 가지 원소가 있으면 이 집합 안에 탐 뒤에 제리가 있네 그리고 마이크 있네 탐이네 이렇게 하나씩 비교할 거예요. 그쵸? 탐을 기준으로 첫 번째 애를 기준으로 그쵸? 하나씩 제리, 마이크, 탐 얘 탐 똑같네? 그리고 얘가 동명이인이네 그리고 제리 뒤에 있는 마이크 탐과 비교해서 두 번째 제리를 갖고 제리 보고 마이크 탐 이렇게 할 거고 또 마이크는 탐 이렇게 비교해서 마지막 탐은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얘 그 네만 남았으니까 이미 앞에서 비교했으니까 같은 이름은 탐만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마지막은 비교하지 않아도 돼. 이미 앞에서 처음에서 비교했으니까 이걸 코드로 잘 넣어야 된다는 거죠. 코드화 시키면 프로그래밍 한다면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죠. 탐이 제리, 마이크, 탐 하나씩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발견.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 한 칸 넘어가요. 그냥 우리 미리 한번 해봅시다. 주소로 하면 메모리 주소는 A의 0 여기는 A의 1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필기가 너무 하기 힘드니까 안 해도 되죠? 2, 3 여기 항상 n-1이거든요. 왜 0으로 시작하니까 파이썬은 그리고 여기는 1, 2, 3 그쵸? 이렇게 그리고 마이크 탐 그리고 탐은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탐만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에서 그쵸?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에서 왜 주의해야 되냐면요. 이번에 비교할 이름을 뽑은 다음에 뽑은 이름보다 순서상 뒤에 있는 이름하고만 비교만 하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순서상 뒤에 있는 이름하고만.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리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코드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자리를 비교하게 되고 그 다음 자리를 비교하니까 앞에 이름과 이미 비교가 끝났으니까 마지막은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리스트의 마지막에는 비교하지 않아도 됐죠. 바로 이게 끝나요. 그래서 집합의 이름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코드를 봐봐요. same name이라는 우리 그거를 열어가지고 보시면 두 번 이상 나온 이름 찾겠죠. 이름이 n개 들어있는 리스트고요. 그 n개 중에 반복되는 이름 집합을 출력합니다. 그냥 definition df 하고요. find the same name a라고 해요. 그러면 봐봐요. 내함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자료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지금. 이해되죠? 이거를 n에다 넣어줘. 입력 연산자예요. 지금 반복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안 해줘요. 이제 다 안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빈 세트 하나 만들어야 되죠. 세트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빈 집합 그거를 결과 값으로 리절트라고 합니다. 왜? 나중에 리턴 리절트 이걸 반환해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이 자릿수 맞춰줘야 되죠. 왜? 포문은 여기까지 가고 그냥 마지막에 결과값만 반환하게 되기 때문에 줄 맞춤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 C 언어라 그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코드가. 보통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을 강의하실 때 다 C 언어로 강의를 하세요. 그쵸? 그러니까 막 멘붕이죠. 문과생이 적응하면. 자, 봐봐요. 레인지가 처음은 0이야. 0부터 시작합니다. 0부터 시작해서 n-1이면 자, 이게 잘 봐요. 그러면 n-두 번째까지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쵸? 처음에 저도 이 코드 보고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씩 나중에 더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봐요. 폼은 뒤에 걸 잘 봐요. 지금 이게 중첩 반복문이거든요. 여러분 중첩 반복문 들어가면 이제 멘붕 빠지시는 분들 많은데 자, 뭐냐면 이거는 인덱스가 같은 이름이면 안 되니까 J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자, I에서 봐봐요. I가 지금 요거 하나를 요 칸을 I가 A의 0이잖아요. 0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근데 하나를 더해면 2부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 칸부터. 그쵸? 0이니 여기다가 0 넣어보세요. 0부터 시작하니까 0 들어가겠죠? 0 들어보면 요 A의 1부터 있는 값부터 시작할 거야. 이거예요. 요거. 알았죠? 그래서 n까지가 그러면 이 n까지 레인지니까 n-1까지 가겠죠. 그럼 여기까지 가겠죠. 전체 여기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씩 다 비교해 보겠다는 거야. 이거 아까 그림 그대로야. 알았죠?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가지고 그게 같은 사람이 있으면 뭘 해줘요? result add 하나 이 집합에다가 넣어주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탐. 이해되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하나 더 올라가야죠. 이제 하나 1의 자리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 이거야. 기억하시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하는 점이 여기니까 마지막 여기는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끝까지는. 그러니까 얘가 있는데 0부터 시작하니까 n-2까지 가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게 이런 것들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전체가 4개잖아요. 그러면 4개면 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비교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2까지 반복이에요.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네임 이렇게 네 가지를 줬고 그리고 print, find, same name을 반환하니까 그쵸? 그리고 이번엔 두 번 네임 2를 해가지고 print, find, name 2를 한번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탐이 나오고 여기는 마이크가 두 번 있으니까 마이크하고 탐이 나온다 이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탐, 마이크 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출력 순서는 집합이니까 셋.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중첩 반복문이라고 했어요. 리스트 안의 자료를 서로 빠짐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왜 중복하면 하나의 코드를 끝내고 싶은 거죠. 뭐냐면 요거부터 이렇게 비교했어. 끝까지 갔어. 그리고 반복문 한번 돌았고 그쵸? 두 번, 그 다음부터 시작은 순서가 틀리잖아요. 다음 자리에서부터 하나씩 얘네들을 다 비교하는 코드였잖아요. 그래서 처음 큰 화면으로 간 거예요. 이게 반복문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반복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n이 4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0부터 시작하잖아요. 벌써 한 칸을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n-2니까 n-2까지만 비교하는 거죠. 여기 처음 시작점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시작점. 그쵸? 두 번째 반복문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첫 자리부터 끝까지 다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증가시켜 보는 거죠. 여기서 요거랑 요거. 알았죠? 그렇게 해서 위치의 값부터 끝까지 비교하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알아요. 요거 보시고 꼭 책에 있는 거 보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i는 처음에 0으로 시작하잖아요. 0. 자릿수 0. 그쵸? 그래서 4개니까 3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n-1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엔 요렇게 제리부터 한 칸씩 넘어서 마이크하고 탐. 여기까지 하면 요거 얘는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n-2까지만 비교해서 i에서 끝나면 되는 거죠. 그려 안 그려? 네, 넘어가요. 그래서 계산 복잡도를 보면은 위치가 0, 1, 2, 3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3번 비교했고 2번 비교했고 1번 비교했고 0 비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3, 2, 1, 0. 그쵸? 총 6번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 다시 한번 n번 비교하는 거죠. 0번째 이름하고 n-1하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름과 처음에는 비교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첫 번째는 n-2번 비교했죠. 그렇게 쭉 하면서 0까지 비교했죠. 그러면 다 합치면 우리가 이거 어디서 순열해서 배우지 않았어요?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 다 더해. 1부터 n-1까지 합이죠. 그러면 뭐를 해요? 우리가 배운 걸로 따지면 1부터 n까지 합 구하는 공식 n 대신에 n-1을 집어넣으면 그쵸? 원래 공식 이거잖아요. 우리 배웠죠? 2의 n-1 이거 우리 수학 시간 배웠을 거예요. 저도 기억나는데 이거 대신 n-1씩을 집어넣으라고요. 그러면 2분의 1의 n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n번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쓰면 돼요. 이게 왜냐? 대문자 5표기표, 5복잡도 기억나시죠? 그거는 5의 n제곱이라고 표시합니다. 요거 앞에 있는 개수는 다 무시해. 왜? 어차피 요 개수에 이게 엄청 n이 크다 그러면 n의 제곱해서 비례해서 계산 시간이 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거야. 요거 제곱. 그러면 이게 복잡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n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거잖아요. 자, 계산 복잡도가 5n제곱의 입력 크기가 n이 커지면 계산 시간은 제곱에 비례하면 엄청난 차이로 증가합니다. 그렇죠? 별로 좋지 않은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동명이인 찾기 1 있고 2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좀 더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입력 크기가 커질 때 계산 시간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n명 중에 2명을 뽑아 짝을 짓는다고 할 때 짝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조합, 그쵸? 조합을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입력이 탐, 제리, 마이크 이렇게 세 가지 경우 탐하고 제리, 탐하고 마이크, 제리하고 마이크 알았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 연습 문제입니다. 다음 식을 대문자 5표기법으로 표기해 보세요.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연습 문제 풀이해 볼게요. 이 pairing.py 자 알겠죠? 여러분 연습 문제 하고 그 앞에 했던 것들을 다 과제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 과제 점수로 제가 하면 좋겠고 이게 지금 하나씩만 하면 돼요. 총 다 합쳐가지고 10개면 되니까. 근데 실습만 한 건 해야 돼요. 대신 연습 문제 하신 분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냥 나 A 폭격기 되고 싶다.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답도 다 있는데 받고 싶으면 하겠지 뭐. 아무튼 pairing, 페어가 짝이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n명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짝을 만드는 모든 경우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입력은 n명이고요. 그 중에 2명 뽑아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 n combination 2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봐봐요. definition 합니다. print pairs a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리고 우리 definition 할 때 이거 꼭 해줘야 돼요. 파이썬 이거 안 해주면 오류 납니다. 다른데 뭐 C 언어나 다른 데서는 다 이렇게 세미콜론을 써요. 자바 같은 데서. 그래서 len a라고 하면 이거 길이라고 했죠. 자료 개수를 n에다가 n번. 그쵸? 그리고 폼은 돌려요. 자, 이것도 중복이죠. 처음에 똑같죠? 똑같아요. 0부터 n-2까지 반복하고 짝지으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짝짓기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하시면 돼요. 내가 좀 할 줄 아는데 프로그램 딱 돌리면 자 누구하고 짝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동일하죠. 그래서 1 플러스 n 왜 여기 봐봐요. 한 칸 했으니까 여기 하나씩 더한 거 똑같죠? 거기서 n까지. 그래서 뭐냐면 자 봐요. 프린트를 찍는데 이거 아까 치면 동명이니까 는이었죠. 요거였죠. 또 서로 같으면 프린트해.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예요? 요 i하고 j하고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짝을 지어야 되니까 얘하고 얘하고 얘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넣어준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쵸? 누구랑 짝 이렇게 리스트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래서 탐, 제리, 마이크고 프린트 페어 네임하고 프린트하고 네임 이렇게 마이크 이제 4명으로 늘어난 것 뿐이죠. 왜 동명이인이 아니니까 서로 이렇게 탐하고 제리다가 탐하고 마이크, 제리하고 마이크 이렇게 세 가지 경우 나올 거고 이거는 요렇게 돌고 요렇게 돌고 요렇게 돌겠죠. 그쵸? 우리 배운 거에 의하면 그러면 이렇게 실행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쵸? 요것도 잘 보여요. 자,
우리가 이미 알겠지만 n 컨비네이션이 조합이죠. 컨비네이션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 컨비네이션 나올 수 있는 모든 수죠. 여러분 확률 공부를 했으면 n 팩토 이 p하고 차이가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모든 조합에서 뭘 해줘요? 만약 이 팩토리아를 나눠주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순서를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 그 차이예요. 그래서 뒤에가 이 팩토리아로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가 이거를 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n에서 n-1에다가 2를 나눠주는 거죠. 여기 있는 거 한 번만. 그래서 이거가 출력이 되겠죠. n명에서 2명 뽑는 조합이니까. 근데 이게 만약 이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 그러면 이제 p를 쓰는 거죠. 참 지금 내가 이런 수학을 이런 것까지 가르친다는 게 참 스스로도 대견해요. 참, 참. 제가 뭐 다른 파이썬 시간에 강의할 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어 영역하고 외국어 영역을 만점을 받았는데 우리 과를 왔다고 그러면은 뭐 대충 얼마나 수학을 못했는지 알겠죠. 그랬는데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자, 봐요. 6, 5, 3, 6 이렇게 있어요. 이거 뭐예요? 상수잖아요. 5의 1이죠. n 값의 변화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n-1도 n이 엄청 크네. 마이너스 2 있어봤자 여기 지금 n이 지금 뭐 5면은 의미가 있겠지만 n이 뭐 예를 들어서 10의 100승이야. 그 중에 1 영향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대문자 5의 복잡도 시간 복잡도 나타내는 n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건 또 뭐예요? 그냥 n 제곱이에요. 쉽죠? 그래서 요거 n이 굉장히 커지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곱에 비례한다는 게 그렇죠. 이게 n의 제곱에 비하면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렇죠. n이 만약 10억이라고 그래요. 10억의 2승이라고 해봐요. 끔찍하죠. 계산하는데 결과 나오는데 몇 년 기다려야 돼요? 365로만 나. 그렇죠? 그래서 이거 봐요. 이건 뭐예요? 제일 큰 거 고르면 돼요. n의 4승. 그렇죠? n의 가장 크게 변하는 항을 개수를 생략해서 표현한다 이거야. 대문자 우표 기법. 이제 익숙하시죠?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주에 봐요. 제발이 아니고 이제 이게 두 번째 강의입니다.